기초간호학 페이지 144쪽 영아 간호 볼게요. 자, 영아는 1개월에서 12개월까지를 나타내는 아동을 말하고요. 자, 옆에 팁을 먼저 볼게요. 영아의 일반적 특성, 영아의 발달적 특징으로는요. 2, 3개월이 되면 다리를 펴고 머리와 가슴을 들고요. 영아기에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신체 부위는 입이죠. 프로이트에서 구강 성감대가 입이라고 배웠었죠. 선천적 기형은 우리나라 영아 사망률 주된 원인이고요. 신뢰감이 발달하지 못하며 불신감이 생기는 거, 영심불. 자, 에릭슨 심리발달 배웠었죠. 자, 옆에 볼게요. 자, 영아의 일반적 특징, 신체적 발달. 자, 신장은요. 출생 후 6개월 동안 매달 2.5씩 증가하며 12개월에는 출생 시 1.5배, 4세가 되면 출생 시 2배가 되는 거. 체중은요. 자, 12개월이 되면 출생 시 3배가 되는 거. 이 숫자 중요하고요. 체중은 영아의 건강 상태 및 신체 발달 상태의 지표가 되죠. 그 다음에 치아 볼게요. 자, 치아는요. 6개월에서 8개월에 전이가 아래 안니부터 나기 시작한다는 거. 자, 옆에 팁을 볼게요. 자, 치아가 날 때 아기들이 많이 부채고 잇몸을 문지르고 잇몸이 벌겋게 부어 올라 있을 수 있다. 수유 후에는 매번 깨끗한 한 컵을 물에 약간 젖어서 아기의 치아와 잇몸을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두위는요, 성인의 뇌 무게가 성인의 50%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할게요. 자, 그 다음에 생리적 기능 볼게요. 앞에서 했던 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나오네요. 자, 생리적 기능, 호흡은 30회분, 맥박은 80에서 150, 체온은 37.5도, 수면은 12시간에서 16시간. 자, 밑에 볼게요. 수면 시간은 생후 3개월 전에는 18에서 20시간 하루에 수면하고, 생후 3개월 경에는 하루에 10몇 시간 수면하고 밤에 깨지 않고 계속 잘 잘 수 있는 거, 이 정도 볼게요. 자, 옆에 팁을 볼게요. 영아에 대한 주의사항. 영아는 손에 잡히는 대로 이불을 가져가거나 삼키려 하므로 이물질 흡입 유발 가능성이 높으며 질식 증상이 보이며 1세 이하의 아동은 흉부 압박을 가하여 등을 두드려 이물질을 제거를 하죠. 자, 145쪽. 자, 영아기 대근육 발달. 좀 중요하니까 네, 달달 외우셔야 돼요. 자, 먼저 144쪽 밑에 문장부터 볼게요. 이 문장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객관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계속 누워있던 상태에서 3개월 정도가 되면 목을 가누게 되며 4개월이 되면 뒤집고 4개월에 잡아주면 앉기 시작하여 약 6개월이면 도움 없이 혼자 앉고 7, 9개월부터 걷기 시작하여 10개월이 되면 혼자 서게 되는 거. 이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표 볼게요. 자, 1개월에는 자, 대부분 행동들이 반사 운동, 2개월에는 엎드린 자세에서 턱을 든다, 3개월은 엎드린 자세에서 가슴을 들고 어깨를 펴며 목을 가눌 수 있다, 4개월은 뒤집고 받쳐주면 앉을 수 있다, 5개월은요 팔, 다리, 머리, 목을 조절하는 능력이 강화되고 6개월 구를 수 있고 혼자 앉을 수 있다는 거 중요하죠. 7개월은 붙잡아주면 설 수 있고 깡충깡충 뛰려 하고요. 8개월은 기어다니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뒤로 움직일 때가 많고요. 9개월은요. 가구를 잡아당기며 몸을 일으켜 세우고요. 10개월 가구를 붙잡고 걷기 시작. 11개월은 책장을 넘기기 좋아하고요. 문을 앞뒤로 흔들어 보기도 하고요. 12개월 혼자서 걷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옆에 팁으로 보시면요. 이제 행동에 따른 개월수 볼게요. 자, 못 가는 거는요. 3개월 정도. 뒤집기는요. 4개월경에 엎어놓으면 뒤집을 볼 수 있고요. 6개월까지 생리적 40. 자, 앉기는요. 혼자 도움 없이 앉게 되는 것은 6개월. 7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영아에게 삶에 있어 중요한 초석이 되는 운동기술은 기는 거. 대부분 영아가 7개월이 되면 붙잡을 수 있게 되고 10개월이 되면 혼자 설 수 있다. 그 다음에 잡기요. 영아가 손가락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8, 9개월이 되면 유아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이용하여 물건을 집을 수 있고요. 정상적으로 성장한 18개월 된 유아는 장난감을 끌 수 있죠. 이거는 다 하시고요. 넘겨볼게요. 자, 146쪽에 자, 팁을 먼저 볼게요. 자, 영아의 철분 결핍성 빈혈. 모체로부터 받은 철분이 다 소모된 후 철분 섭취가 불충분하면 철분 결핍성 빈혈이 생기는데 급격한 성장 시기인 6에서 24개월 사이에 아동에게서 흔히 발생하고요. 미숙아의 경우 철분 보충 시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출생 후 2개월이 지나서 빈혈이 생기고요. 철분은 우유보다 모유에서 더 잘 흡수되기 때문에 우유를 먹이는 영아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 언어 발달 볼게요. 자, 생후 2개월 정도 되면 코잉이라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4, 5개월부터는 옹알이를 시작하고요. 다른 사람의 발음에 대한 모반적 표현은 9에서 10개월 정도 나타나고요. 12개월이면 의미있는 첫말을 하다가 12개월이 되면 2, 3개 정도의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영아 간호 걷기 볼게요. 자, 팁을 볼게요. 영아의 dun부 발진의 예방 및 간호. 기저귀를 자주 확인하고 갈아주어 젖어 있게 하지 않게 하고요. 발진 전에 중성 비누로 dun부를 깨끗이 닦아주고 발진한 후에는 비누 사용을 금하고요. 피부가 접히는 부분을 깨끗이 하고 건조하게 해주고요. 공기 유통이 잘 되도록 해줘야 되겠죠. 배 47쪽 볼게요. 자, 위에서 하나, 둘, 셋. 자,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면 치아가 생기기 시작해서 모유 수유나 인공 영양이 어렵게 되어 이유와 함께 고령 시기를 먹이기 시작하죠. 이 시기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유 볼게요. 영아가 지금까지 모유 또는 인공 영양을 중단하고 컵을 사용해서 마시기 시작한 대로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이유 시기는 생후 6에서 12개월. 자, 이용하는 목적은 자, 첫째, 식이성 빈혈을 예방. 둘째, 골격과 근육의 발달을 촉진. 셋째, 저항력 증가. 넷째, 운동 기능의 장애를 방지. 마지막으로 의조심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자, 이유의 원칙 볼게요.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먹이지 않고요. 한 가지 재료로 차근차근 시작. 끈적끈적한 것은 피하시고요. 알레르기 위험이 있는지 확인. 아이의 기분이 좋을 때 여유 있게 시작. 자, 순서 곡물, 야채, 과일, 고기 순. 경제적이며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재료로 하고요.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 음식의 굵기를 달리하고요. 4시간 간격으로 이유식을 먼저 주고 나중에 우유를 주고요. 새로운 음식을 추가할 때는 알레르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4에서 7일 정도 간격을 두고 한 가지씩 시도하여 소량씩 주다가 점차 양을 늘려야 하고요. 이유식을 젖병에 혼합하여 구멍이 큰 젖꼭지로 먹여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영아에게 새로운 맛을 배우는 즐거움과 미각을 발달하는 저해하기 때문이죠.
자, 이유식의 특성 엄청 중요하니까 볼게요. 음식을 먹일 때 작은 차 숟가락으로 먹이되 음식을 영아의 혀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이 가까이 넣으면 자칫 내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식을 먹지 않은 경우 생리적인 밀어내기 반사가 나타나므로 이유식을 혀 뒤로 넣어준다. 젖이나 우유를 먹이기 전에 이유식을 먼저 제공한다. 새로 먹이는 음식은 차수저로 시작해서 점차 소화 상태, 대변의 상태를 살핀 후 2, 3일 후에 양을 조금씩 늘린다. 이유식 분량은 서서히 늘리며 한 가지 음식을 적어도 3에서 7일간 먹인다. 6개월 정도 되면 태아기 때 저장되어 철분이 골가되고 성장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고형 시기를 준다. 이때 고형 시기는 한 번에 한 가지 음식만 먹인다. 식사 전후에 손을 씻기고 음식을 만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음식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만지는 것을 허용해준다. 이유식을 할 때 분위기는 유쾌하게 만들어준다. 딸꾹질을 할 때 따뜻한 보리차 물을 조금씩 주어서 멈추게 한다. 자, 편식이의 교정법. 어려서부터 음식을 골고루 먹는 습관을 갖게 하고 적은 양부터 점차적으로 늘려주며 모양을 보기 좋게 만들어주고 공부 시에 싫어하는 음식을 주고 경계심을 길러주는 거죠. 넘길게요. 자, 일광욕. 영아기 때 날씨가 따뜻할 때 5분씩 손과 얼굴에 일광욕 떼어주는데요. 자, 일반적인 좋은 시간 보통 오전 11시 이전과 오후 3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구루병을 예방하는 데 좋은 방법. 자, 그 다음에 건강관리 볼게요. 자, 먼저 팁을 먼저 볼게요. 자, 예방접종의 전 확인사항.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에 아동의 현재 예방접종 상태, 예방접종에 대한 과거의 반응, 과거와 현재의 질병에 대해 부모에게 질문하고 예방접종 이유와 가능한 부작용 또는 역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죠. 자, 영유아 예방접종 중요하죠. 볼게요. 예방접종의 이유를 어머니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준다. 접종 시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산모의 지식 정도에 따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준다. 산모에게 접종 종류에 대해 설명해 준다. 아이의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오전에 오게 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예방접종 전의 주의사항. 접종 전날 목욕시키고 집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고열이 나면 예방접종을 미루고 청결한 의복을 입혀서 데리고 오고요. 어린이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보호자가 데리고 오시고요. 건강상태가 좋은 오전 중에 접종하고요. 모자 보고 수첩을 갖고 다니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어린이는 함께 들어가지 않아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우리나라 국가 예방접종 볼게요. 자, 출생해서 자 1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B형 간염, BCG 결핵생 백신을 맞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안 보고요. 자, 정리해 줄게요. 자, B형 간염은 언제 맞을까요? 0, 1, 6, 0, 1개, B형 간염은 0, 1, 6. 그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BCG 결핵생 백신. 그 다음에 자, DTP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의 4백신은요 언제 맞을까요? DTP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자, 폐렴국에는 언제 맞을까요? 2, 4, 6. 그 다음에 자, 12에서 15개월에는 자, MMR 수두 B형 헤모필루스 폐렴국에 맞죠? 그 다음에 12에서 23개월까지는 1번 내염 A형 간염 맞죠?
자, 정리할게요. 자, 먼저 B형 간염을 막고, 그 다음에 BCG 막고, 그 다음에 DTP 246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12에서 15개월, 그 다음 12에서 12개월까지는 MMR 수두 B형 인플루엔자를 맞죠. 그 다음에 12에서 23개월까지는 일본 네 맞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옆에 팁을 볼게요. 자, 예방접종 후의 주의사항 중요하죠. 접종 후 2-30분간 접종기간에 머물러 관찰한다.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한다. 접종 당일과 다음날은 과격한 운동을 삼간다. 접종 당일은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한다. 접종 후 최소 3일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심하고 보채고 울거나 구토, 구울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고 악인을 반드시 바로 눕혀서 제어하겠죠. 자, 신생아 출생 후 예방접종 순서 중요하죠. B형 간염, BCG, 주사용 소아마비, DTP, B형 헤몰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고균, 홍역 유해성 이하선염, 볼거리, 풍진, MMR, 수두 1번이네요. 자, BCG 접종은 출생 후 0에서 4주 내에 접종을 하지만 산모가 결핵해 감염될 경우에는 출생 직후에 바로 해야 하는 점. 다음에 밑에 예방접종 약을 사용 시 주의할 점 뭘까요? 유효기간을 잘 확인, 약병을 잘 흔들어 사용한다. 질산건선을 미피해 냉장상태 2에서 5도 냉감소에 보관, 철저와 무균수를 지켜야겠죠. 넘길게요. 자, 영아 예방접종 시 주의사항 중요하죠. 예방접종 전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금기사항에 대해 사정한다. 보통 알레르기성 비염, 가벼운 설사, 가벼운 호흡성 감염 같은 질환 시에는 접종하여도 괜찮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예방접종의 이점과 위험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해주어야 한다. 양육자는 예방접종 후 영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반응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중이염 볼게요. 자, 중이염 엄청 중요하죠.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요. 나번부터 볼게요. 생후 5개월 이상 된 아기가 감기에 열이 나면서 귀에 베개를 대고 자꾸 비벼대는 것은 중이염에 감염되었기 때문이고요. 우유를 먹일 때 앙왕이 자세로 먹이며 비인두의 우유가 고이게 되고 이것이 유스타키오칸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져 중이염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상체를 높이고 수유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염 볼게요. 아토피 피부염도 중요한 거 볼게요. 아토피 피부염은 유아와 소아에게서 시작해서 장기간 지속되거나 재발하는 피부염으로 대개 5세 이전의 증상이 나타나서 성장 더불어 증상이 완화되거나 사라지는 어린이에게 흔한 피부 질환이고요. 발병 원인은 유전적 원인, 실내 외의 각종 알레르기 자극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더해져서 발생하고요. 아토피 피부염 치료의 목표는 건조한 피부에 대한 적절한 수분 공급과 악화 요인의 제거, 그리고 가려움증, 피부염을 감소시키는 것이고요. 보습제는 피부환 영역에서 가장 흔하게 처방되고 사용되는 품목으로 특히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증상인 피부 건조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피부 장벽의 유지를 위해 보습제나 가습기 사용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요. 피부 자극을 줄이는 면 소재 속옷을 입히고 장갑을 끼워주거나 팔꿈치 억제대를 해주고요. 목욕 시에는 중성의 수분성 비누를 사용한다는 거. 자, 150쪽의 팁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아토피성 피부염에 의한된 영아는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등의 가족력이 있다. 따라서 아토피성 피부염을 예방하기 위한 부모 교육 내용에는 보충 시기 시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면밀히 관찰해야 하고 저 알레르기 시기를 주며 영아의 주변 환경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알레르기 원을 제거하고요. 피부 자극을 피하기 위해 면옷을 입히며 목욕 후 파우더 사용을 금하고 털로 된 인형은 피부를 자극시킴으로써 피하고요. 초콜릿, 달걀, 오렌지 주스, 땅콩, 우유 이런 생선 등을 피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강위생 볼게요. 자, 우리나라 영유아 구강검진은 세 번째 줄 생후 18에서 29개월에 처음으로 실시하고 생후 42에서 53개월과 54에서 65개월에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치아위생은 이렇게 중요하죠. 유치가 나기 시작하자마자 시작되어야 하는데 깨끗한 젖은 수건이나 부드러운 칫솔로 치아와 잇몸을 부드럽게 닦고요. 치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칫솔질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불소는 불소 공급에서 중요한 거. 6개월에서 시작해서 12세까지 공급을 해야 되는 거. 자, 옆에 팁을 볼게요. 불소 공급 시 주의사항. 나중에 이거 법규에서 또 나오거든요. 볼게요. 영아가 마시는 물의 불소가 0.3ppm이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의 보충은 필요 없다. 0.6ppm 이상의 과다량의 불소는 치아의 에나멜질을 차세시키므로 이에 대해서 예방하셔야 되겠죠. 자, 밑에 충치 예방을 위한 식이 처방의 원칙 볼게요. 엄청 중요하니까 볼게요. 가능한 1일 음식물 섭취 횟수를 3회 정규 식사로 한정시켜서 간식의 불리함을 강조하고요. 육류, 유제품과 같은 단백질과 인이 다량 함유된 보호식품의 섭취를 권장하고요. 탄수화물의 섭취 함량을 총 섭취 열량의 30에서 50%가 되도록 감소시키고요. 사탕, 과자류, 건과일 등과 같은 당의 함량이 높고 부착성이 높은 우시성 식품을 엄격히 금하고요.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 등과 같은 청정식품의 섭취를 권장하여 구강 내 자정작용을 극대화하고 타액 분비를 촉진시키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옆에 팁을 볼게요. 자, 뇌수종 영아의 간호. 뇌수종 환자가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였을 때 수술 전 조기 뇌압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간호는 다음과 같죠. 자, 5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외부 자극을 감소, 혈관 수액은 수액 유지 요구량의 75, 80%를 넘지 않게 투여하고요. 심호 측정, 동공 크기, 운동 능력, 의식 수준을 관찰하고요. 침상머리는 30도로 높여주고요. 매일 머리둘레와 대청문이 팽창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관찰해야 하는 거죠. 자, 스스로 학습 문제 볼게요. 자, 영아기는 운동 발달이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는 시기인데 특히 영아가 목을 가눌 수 있게 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3개월. 출생 후 0에서 4주 이내 재종이 하는 예방접종 주사는 뭐죠? BCG. 유치가 나기 시작하자마자 치아위생은 시작돼야 하는데 이후 치아 문제 예방을 위해 일찍부터 실시하는 것은 뭘까요? 칫솔질. MMR 예방 백신과 관련된 대상 감염병은 뭘까요? 홍역, 용이성, 인양선염, 풍진. 자, 몇 개월일까요? 12에서 15개월. 뇌수종 영아의 수술 전 두개 내압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 침상머리를 얼마 정도로 높여야 할까요? 30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와 가로 볼게요. 수고 많았습니다.